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일목균형표의 변화일, 그 적용상의 주의점, 그리고 과거 사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그 일목균형표 변화일은 상당히 깊은 이론이어서 좀 설명을 뒤로 좀 둬야 됩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거, 쉬운 거 이런 것들을 먼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변화의 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어차피 한번 이렇게 녹화 파일을 올려놓으면 보시는 분들이야 뭐 순서대로 보시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지금 자료를 2020년 6월 6일 이 토요일 날 지금 만들고 있는데 현재 시장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뭐 기호지세, 호랑이 등에 올라탄 시장이다, 혹은 뭐 파죽지세다, 파죽지세, 이 마디를 다 쪼개고 지나가는 엄청난 어, 그 시세 힘을 보여주고 있는, 추세 힘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공교롭게도 이 구간에 좀 변화일이 좀 모여 있어 가지고 그것을 설명을 드려놨었는데요. 그래서 약간의 시황은 조금만 넣고요. 그래서 변화일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몇 번 설명을 해왔습니다만은 그 제가 여러 번 그랬습니다. 약 줬다고 과용 말고 약 모르고 오용 말자. 그리고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는 건 없거든요. 그죠? 각 증상, 병에 따라서 적절한 거기 걸맞은 알맞은 치료, 그 약 처방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무슨 뭐 약장수도 아니고 일목균형표 변화를 이것만 배워봐. 모든 시장이 내 손 안에 있어. 이렇게 구라칠 이유가 없고요. 그렇게 구라치면 안 됩니다. 아주 절묘하게 잘 맞는 경우도 있지만 상승 파동이 연장도 걸리고 하락하는 과정에 변화일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락 가속화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고요. 그래서 순서는 우선 짧게 그 2020년 6월 현재 시장이 어디까지 지금 치고 왔는지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과거 사례를 제가 좀 보여드리고요. 아무래도 과거 사례는 이런 변화일들이 왔을 때 절묘하게 시장이 뒤집히던 상황. 그리고 제가 심지어 몇 개월을 앞두고 시장의 변곡점을 예고하던 상황. 그리고 일목균형표 원전에 나오는 변화일에 대한 주의사항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거라서 이번 강의도 좀 사실 길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원고를 안 쓰고 머릿속에 아이디어만 가지고 그림을 띄우면서 실시간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좀 길 수 있습니다만 가급적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좀 많은데 이게 나스닥 지수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2020년 6월 5일 금요일 이렇게 이제 지수가 나스닥은 2월 19일 상투 올해 최고점을 살짝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100% 회복이고요. V자 상승이고요.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파동으로는 1, 2, 3, 4, 5, 6, 7, 8, 9파동인데 9파동이 가장 깁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제가 이걸 상투를 쳐야 된다 하는 무슨 고집을 피우는 게 아니라 1, 2, 3, 4, 5, 6, 7, 8, 9 9파동이 길이가 상당히 길죠. 깁니다. 물론 폭은 좀 뭐 그거 할 수 있는데 폭도 길고요. 이 시간도 보면 상당히 길게 나와요. 이게 그래서 이게 파동이 가다가 여러분 이렇게 가면요. 이 하루 이틀 사이에 사실 지수가 굉장히 많이 가는데 이걸 뭐 파생을 걸어놓고 가면 하루 이틀 만에 위로 손실이 많이 미리 매도쳤을 경우에 손실이 많이 날 수 있고 이익이 많이 날 수 있어서 자꾸 미리 자르다 개념 이거보다는 분명히 말씀드린데 저도 선물은 매수 오버나잇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 다우지수 한 3% 뜨고 이래가지고 일단 월요일 날 2020년 6월 8일 월요일 날 지수가 뭐 또 크게 떠 나올 것 같는데 뭐 제가 같이 매매하는 분들 가이드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 못합니다. 오버나잇을 해놓긴 했는데 그런 속에서도 이제 점검을 해본다 그랬고요. 그래서 이런 변화일이나 막판에 너무 올라가는 이런 것들을 보면 부담이 있어요. 있는데 오버슈팅이 나오고
지가 끝내 더 가자고 들면 그걸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 걸 제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인정을 하면서 그 속에서 이제 점검하자 그랬는데 아무튼 여기에 일수 지금 50일 하루 지났고요. 직전 고점이 76 일목 변화일도 채워놓았고요. 이 바닥에서 17은 이제 월요일 나옵니다만은 많이 그렇게 채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봉 보시면 여기에 그 2018년 말 연말이 그 당시 또 크게 빠지던 바닥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지금 76주가 와 있고요. 그리고 2016년 2월 바닥에서 226주가 와 있습니다. 왔습니다. 와 있습니다가 아니라 이제 이번 주로 달성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 주 되면은 일목의 17 기본수치도 오는 등 이 뭐 참 하여튼 많이 몰리고요. 전에도 보면 이게 V자 상승해가 직전 고점까지 왔다가 조정받았고 이런 V자 상승이 있긴 하지만 이번에는 이 깊은 폭을 이렇게 한 번에 돌린다는 것이 참 우리 정사나 미국의 이 소년님 아주 과거에 보면은 비슷한 사례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이런 사례가 없었고요. 처음 보는 광경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유동성입니다 뭐다 하지만 그리고 제가 이 시세 올라가는 것을 인정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좋은데 이것이 이제 이런 변화일이 왔지만 약간 오버슈팅이 나오거나 그 뒤에 조정의 형태가 가격 조정이 아니라 시간 조정으로 오면 유동성의 힘이나 백신 개발이거나 아니면 경제지표가 계속 좋아지거나 이러면서 또 갈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양다리 걸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변화일 왔다 주의하자 과열이다 이런 것이 있는 한편 변화일에서 모든 것이 뒤집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원래 우려하는 것은 이런 가격 조정이죠. 근데 뭐 이렇게 흔들거나 혹은 시간 조정 거치다 간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이제 뭐 하나 이야기하는 것이고 종합주가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50이라고 다 채웠고요. 3월 23일 월요일 미국은 여기 바닥이거든요. 여기서부터 따지면 이제 월요일이 52가 오니까 미국이 좀 주말에 급등했잖아요. 그럼 50이 변화에는 월요일 날 장이 또 급등 분명히 할 거란 말이에요. 종가까지 상승할지 아닐지는 몰라도 이런 상태에서 급등하면 이제 부담이 와가지고 숨을 좀 고를 가능성이 있는데 이 목요일에 3, 6, 9, 12, 6월 그죠? 선물 옵션 뭐 내 마녀의 날 그러죠. 만기가 다 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메이저들의 의도가 결국은 내가 뭐 콜이나 선물 롱으로 그냥 뽕을 뽑아 먹겠다라고 한다면 기분 조정을 못 주는 거죠. 그게 아니고 순수하게 그냥 기술적으로만 보면 조정이 와도 할 말 없는 날이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과거 사례를 조금 이야기를 하고 균형표의 뭐 장점, 단점 이런 것들 가겠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 이걸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이걸 한번 가져올게요. 뭐냐 하면 제가 지금 사용하는 파일들이 2012, 13년에 이거 나름대로 정리가 상당히 잘 된 것이기 때문에 주식 콘서트 강의를 제가 2012년, 13년에 한국경제TV에서 24강 24강을 했었어요. 그래서 매주 이렇게 한국 주식 발표를 하는데 2012년 강의를 쭉 하는데 1년 번호를 한번 보시면 제가 이제 14강 종합하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괴선 가격 그다음에 어디 갔지? 파동이 어디 갔죠? 가격 그리고 시간 해놓고 파동으로 갔다가 다시 시간론으로 가죠. 이 쪼개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5, 16강 시간하고 파동하고 그러면 이제 거의 끝나는데 제가 21, 24강에 다시 시간론을 또 넣었죠, 그죠? 왜냐하면 이걸 제가 이렇게 순서를 바꾼 이유가 이 시간론 시작하는 그 주에 일목의 주요 변화일이 왔어요. 당시 시장이 어떠했는가 하면 이제 이걸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당시 시장은 10월 달에 상투를 치고 장이 하락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여의도의 와우파라고 하는 강의장에서 녹화를 하거든요. 녹화를 하면 월요일 날 밤 0시부터 이렇게 이제 30분 단위로 방송을 해요. 월간 방송하고 또 주말에 녹화 뜨고 그다음 월요일부터 또 강의하고 있는데 제 이제 강의 거의 마무리 시점인데 제가
월요일 날 개장하기 전 11월 16일이 금요일이죠. 이날 와우파에서 강의를 하면서 이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11월에 중요 변화일이 있다. 11월 20일이 이렇게 겹친다. 제가 지금 강의장에서 서서 하는 장면이고 한국경제TV에서 20일 날 제21강으로 방송이 된 장면이에요. 여기 보면 막 표시들이 있죠, 그죠? 네, 표시들이 있죠. 이게 엑셀 자료에 있는 뭐 일수인데 이것도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11월 20일에 온다고 여기 변화일이 오니까 아까 보신 그 강의 순서를 제가 이렇게 조정을 해 놓은 겁니다. 기왕에 제가 일목균형표 강의를 TV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11월 20일이 변화일이 오니 21강으로 시간론을 앞에는 시간론 기초만 설명해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시점에 제가 맞추려고 강의 순서를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건 원정 강의 신청하시면 이 DVD를 드리고요. 이건 실제로 나가던 사람입니다. 저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 뒤에 어떻게 됐느냐? 20일부터 올라가요. 여기 변화일이 상당히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보면 1, 2, 3, 4, 5, 6, 7, 8동 떨어지고요. 여기 변화일이 다 걸려 있습니다. 다 걸려 있어요. 그 다음에 저는 뭐 이런 사례들이 많은데, 자, 여기서 보여드린 것들은 여러분들의 일목균형표 공부를 좀 독려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아주 아귀가 맞아서 올 때는 기가 막히게 오니까 공부를 좀 독려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거 책 장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2014년 8월 입사, 그러니까 제가 한국경제TV를 2002년부터 나갔거든요. 2014년경에 와서는 좀 띄엄띄엄 나갑니다. 그러니까 고정 출연 프로그램이 있다가 매일 장중에 방송하거나 매주 방송하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는 강의를 보여드렸지만 강의 외에 시황 방송도 뭐 장전에 가서 하고 오거나 이렇게 계속 있었는데 요 2014년경에는 그렇게 고정 방송은 없다가 제가 이게 5월달에도 한번 나갔는데 이 그림이 안 보이네. 5월에 한번 나가고 8월에 나갔는데 8월 24일 날 뭘 했느냐면 그 와우넷에 전문가들이 다 나와가지고 24시간 동안 생방송을 했어요. 예? 시간을 계속 부여를 해가 제가 오후 한 그때 16시 여기 있네. 예. 여기 있네요. 여기서부터 제가 방송을 했거든요.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정확히 어떤 워딩을 했느냐 하면 나도 여기에서 여러분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좋은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만 장 빠집니다. 하라고 하니까 대비하십시오라고 여기서 경고를 해요. 그 당시에는 저하고 같이 출연한 전문가 한 분이 더 있었고, 자, 지금 진행자도 있고 TV를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죠? 이건 한국경제TV 방송 나갔던 내용을 리뷰하면서 이 동영상 파일 지금 돌리면서 제가 이 부분을 캡처를 한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나와버리죠? 그리고 이런 건 제가 이거는 한국경제신문에 나온 거예요. 4월 20일 날 가결권이다 조정 염두에 두자. 그다음에 유가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 제가 편집하다가 그림이 좀 띄어버렸네요. 그 다음에 2015년 2월 달에 한국경제신문에 보시면 그 당시 유가가 엄청나게 폭락하고 있었거든요. 그 3월 넷째 주 만나고 뭐 3월 있고 그래서 제가 보세요. 1월 말에서 2월 초 구간하고 가격은 42.42달러 44달러. 그 다음에 여기서 실패하면 3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차 2차가 있잖아요. 그죠? 정거장이 여기서 안 쓰면 여기 자 가격하고 요 시간 한번 보세요. 실제 국제유가 한번 보세요. 엄청나게 떨어졌죠. 예? 여러분 텍사스 원유유 한번 보세요. 107달러 하던 게요. 여기서 여기가 42주입니다. 일몰 기본수치. 그리고 이 42주가 여기 오잖아요. 어제 왔는데 3월에 와요. 3월. 그 다음에 1월, 2월 요 사이 여기 한번 바닥 찍죠. 예? 그죠? 그 다음에 이 바닥이 얼마다? 42달러예요. 요 시간 42주하고는 전혀 상관없지만, 근데 제가 여기 뭐라 적어놨습니까? 42달러나 44달러라고 2월 9일에 적었죠. 그죠? 그러니까 1월 말 2월 2 구간하고, 그 다음에 3월에 42주를 제가 3월 넷째 주에 만난다고 적고 있죠. 그죠? 고점과 고점끼리 42주. 그로부터 다시 42주.
그게 언제냐? 여기다. 자, 보세요. 고점과 고점끼리 42주. 2013년 상투, 2014년 이게 6월 상투, 2015년 1월 말, 그 다음에 3월. 그죠? 그 일수를 보세요. 197일이에요. 이게 197일. 그런데 이번에 2020년 5월 20일 날 하락 42일에 반등 42일이 와가지고 혹시 조정 받으려나 했는데 하루 음봉 딱 때려보고 뒤집어 간 거. 여러분 이 강의를 세월이 지나서 나중이라도 보실 때니까 그건 연장이 되었어요. 그래가 지금 52까지 온 겁니다. 이거 한번 보실래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과거 파동에서도 42일 만에 이건 일수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42주를 보셨죠. 그러니까 2020년 나중에 세월 지나고 이걸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에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전 세계의 유례를 보기 힘든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시장이 어마어마한 폭락을 합니다. 1439까지 와버립니다. 우리나라 역대급 PBR 퍼 아무 소용없이 박살을 내다 여기서 돌아가는데 이게 40일이에요. 고가에서 26일입니다. 일목균형표 26일입니다. 그죠? 이 외에도 여기 보면 저 긁어보면 226일과 228일이 이 부분에 와요. 그래가지고 돌아갔는데 과거 사례도 그렇고 통상 이렇게 오다가 중간에 그래도 한번 조정받고 갈 줄 저도 알았죠. 예, 그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하락이 없어요. 한 이틀 때려버리면 다 돌려버립니다. 이거 제법 빠진 겁니다. 빠지면 돌고 빠지면 돌리고요. 심지어 이날 빠진 날도 이거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4월 28일인가 4월 21일인가. 아무튼 여기 보세요. 여기는 26에 바닥 찍은데 쌍바닥 27일에도 잠깐 쉬다가 가고 여기서 보면은 이 시간 조정을 해버리죠. 가격 조정을 안 하죠. 그죠? 이게 또 보면 일종의 시간 조정입니다. 올려놓고 가격 조정을 안 하고요. 이러면 이제 이격이 좁혀지잖아요. 여기서도 쉬다 가고 여기서도 쉬다 가고 이러면서 여기까지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요 42 변화일 요거 영락없이 좌우가 왔을 때 시장 하락에 대해서 우려를 했었는데 음봉까지 때렸죠. 그 이날이 금요일인데 그날 저녁에 어땠습니까? 미국이 올라버려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아침에 바로 시황 수정하고 여기 녹화도 다시 해드렸죠. 이렇게 붙으면 이 하락 에너지 상쇄돼 버린다고 연속 다 음봉이 와야 되는데 그래 놓고 여기 온 겁니다. 그럼 여기 왔죠. 지금 이제 이번에 50일을 채우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도 가격 조정 안 하고 시간 조정한다. 그럼 또 연장, 이 정거장이 또 갈 수 있는 겁니다. 65, 만약 65 기본 수치로 가버리면 7월 초로 가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건 나중에 여러분 이 동영상 보실 때니까 제 이야기가 다 검증이 될 건데 하락 조정을 해버려도 전혀 이상 없을 정도로 과열이 왔고요. 이걸 끝내 유동성으로 받치고 뭘로 받쳐가면서 가면 그래도 여기서는 좀 흔들면서 갈 겁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못 갑니다. 슈팅 해놓고 만기 있다 해도 뭐 이런 식으로 쉬거나 아니면 뭐 가격 조정. 예, 만약에 그러니까 65로 연장이 또 된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여러분 이렇게 다이렉트로 쫙 못 올라갑니다. 이건 지나고 한번 보세요. 이 시세가 이렇게 다이렉트로 이렇게 올라갈 리가 없어요. 가더라도 중간에 쉬다 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했다 가거나. 그러니까 이건 또 이제 나중 이야기고 여기 보세요. 42주에 찍고 돌잖아요. 제가 미리 어떻다? 6월달에 예고하잖아요. 다음 달에 올 거 가격까지 예고를 하잖아요. 그죠? 이거 4월에 보시면 이 조정 들어와요. 예, 그리고 그래 일봉만 보세요. 3월 18일에 42달러 찍고 돌아갑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건 길게 이야기하면 시간 엄청 가니까 그만 사례만 보여드립니다. 달러 인덱스에 걸리고 이거 33 변화일에 빠지고 이런 게 갑자기 나와버리네요. 그다음에 여러분 넘어갈게요. 이거 이야기할 게 아니고 여기서 또 나오네요. 예, 이 그림 설명한다는 게 그래서 이제 그 11월 이 강의할 때 보여드린 그림 이 변화일이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뭉쳐요. 여러분 여기에 11월 20일에 변화일이 8개가 뭉쳐요. 8개가 그 정도 오니까 제가 강의 일자까지 조정해 가면서 이날 강의를 하죠. 이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금요일 저녁에 녹화할 때 보여드리는 장면이고요. 11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장 올라가 버리잖아요. 장 올라가 버리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게요. 자, 과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몇 개만 대표적인 거 장기 전망하고 이런 것들 몇 개만 보여드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여러분들의 공부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고, 이따가 보여드릴 것처럼 이것이 스쳐 지나가거나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점과 혹은 약도 보면 부작용이 항상 옆에 보면 표시가 되어 있죠. 그죠? 주의하라고. 용법 용량 나오고요. 자, 2012년 2월 달에 제가 이제 이거 파워포인트 파일이에요. 어디를 가느냐 하면은 제가 대구 백스코, 대구가 백스코입니까? 뭡니까? 부산에 하고 조금 헷갈리네요. 거기 하여튼 전시장 가가지고 그 한국경제신문, 한국경제 와운의 주체로 시황을 하면서 2012년에 오는 맥점은 3월하고 10월에 온다. 이 적어놨죠. 그죠? 심지어 2012년도 한국경제TV에서 발간한 책이 있어요. 여러 전문가들이 원고를 내가지고 그 해, 뭐 대박타임 뭐 이런 식으로 그 TV 프로그램도 있고, 그죠?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그 책의 원고가 11월에 원고 마감이거든요. 그 책에도 보면 제가 쓴 원고 페이지를 펴보면 10월 달은 제가 거기는 예고 안 한 것 같고요. 3월은 예고를 해놔요.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3월하고 10월에. 예, 종합주가 지수는 3월이 상투예요. 근데 이게 다중상투라. 그다음 코스닥 3월 상투예요. 그 다음에 10월에 가보시면 코스닥은 10월이 완벽한 상투고요. 쫙 올라가다 탁 두들겨 맞죠. 전 고점 부근까지 쫙 올라가다 이게 여기서부터 따지면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13주 차에 13주차 반기에 그냥 대음봉을 때리 꽂아버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깨니까 이걸 우리 주간편에서 B형이라고 그랬죠. 그죠? 브레이크 아웃이나 뭐 브레이크 웨이나. 근데 이제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는 사실 여기 상투 나오고 10월 여기서는 이제 그냥 빠지는. 근데 이걸 어떻게 예고해놨죠. 3월 1, 3주. 이건 이제 변화일이 겹쳐서 오니까 10월. 3월 12일 정도면 한 2주쯤 되죠. 그죠? 3월 5일이면 첫 주죠. 그 다음에 10월 달에 10월 15일이잖아요. 그럼 10월 한 2주 정도 되죠. 그죠? 이게 일목의 구조를 모르면 저보고 이제 야, 저 사람 완전 귀신이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나름대로 이런 어떤 기법이 있으니까 또 그리고 이제 그 매월 이렇게 변화일들이 와요. 그 안에서 이제 큰 걸 골라내야 되는데 이게 좀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그런 파동론이 필요하고 어쨌든 보세요. 저는 2012년 2월에 이미 3월과 10월을 이거 파워포인트 그대로 보여드리잖아요. 제가 이거 지금 수정한 게 아니에요. 예, 그 당시 오셨던 분들도 있을 테니 제가 여기서 구라를 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2014년 5월 달에,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제가 이제 TV에 매주 매일 방송을 안 할 때예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나와 달라가지고 하면서 무슨 소리를 했느냐면, 지금 이런데, 이번 8월 조심하라고, 예, 8월에서 9월 조심하라고 일단 1차 제가 언급을 해요. 해놓고, 바로 이제, 여러분 이게 파일을 제가 합치다 보니까 중복이 돼가 위치가 여기서 나오네요. 대박타임 24시간 하면서 오후 4시 방송할 때 8월 24일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뒤 딱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방송하는 날이 8월 22일 금요일이에요. 근데 요거는 제가 기억이 약간 희미해서 금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을 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장 다 마치고 아마 토요일 했을 가능성은 있어요. 예, 근데 가만 있어봐. 어떻게요? 24일 예고 방송이네. 24일 그러니까요. 예. 금요일이 여기고 그다음에 이제 3, 토요일, 24일 일요일 날 했네요. 일요일 날. 그죠? 예, 그래서 아마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네요. 이게 좀 오래돼서 제가 여기다 왜 표시를 했지 기억이 좀 희미해가지고.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월요일이고요. 이 딱 보세요. 월, 화, 수, 목 약상봉 치고 이렇게 갔다가 10월 달에 겁니다. 예. 9월 달에 하락 시작이가 그러니까 8월 상투. 예, 이 뒤에 이제 하락이 오는데 9월 달부터 하락하고 10월 달 바닥 찍는데 여기는 물론 이제 일목이 226 변화일 부근이고요. 자, 쌍봉 일단 저점 안 깨고요. 쌍바닥인데 여기 걸리고요. 여기 걸리고 이탈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지수가 2088에서 1896까지 이거 192포인트 가는데 이거 오타네요. 예. 어쨌든 한 9%, 약 10%가 이제 지수가 그죠? 폭락을 합니다. 근데 이걸 언제 8월
24일 날 예고를 했다니까요. 그죠?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9월 하락을 예고했다는 거. 이때는 아예 예고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이 채바닥에서, 직전 고점에서 223일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예고를 했는데 빠졌다라는 그런 거. 그 다음에 2012년 11월 16일도 여기 변화율 엄청난 뭉칩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서. 9일 오고요. 17일 오고, 26일 오고, 33 오고 이랬다고 제가 11월 16일 날 캡처한 거잖아요. 변화율이, 근데 16일이 변화율이 아니고 이 다음 날이 변화율이에요. 그 다음 날하고. 여기에서 7개의 일수가 밀집한다 그랬죠. 이게 아까 2012년, 그죠? 11월 제가, 아니고, 아이고, 여러분, 이게 아까 TV 방송에서 하던 그거네요. 그거네요. 그러고, 그러고 돌아가네요. 넘어갑시다. 이런 건 넘어갈게요. 이거 바닥 예고한 거고. 이런 거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부터 이제 변화일이 왔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뭘 가지고 좀 판단을 하는지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03년 3월 17일, 20일 날 미국 이라크 공격했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223일, 여기서 여기까지가 223일입니다. 이날 대등수치 바닥을 찍습니다. 이게 이제 참여정부 시절 대세 상승 나오던 광경이고요. 광경이고, 여기가 9.11 테러 바닥입니다. 여기서 이제 일수를 한번 보시면, 이제 여기는 일단 발생한 기준으로, 여기 2004년 8월 4일 바닥입니다. 이게. 여기 바닥인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42변화일, 56일, 72일, 대등수치가 42일, 56일, 72일 하던 거, 여러분, 대등수치 제가 강의할 때 보여드린 장면이 이 장면이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미 이제 진행 중이에요. 2006년 장이 이미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인데 제가 요 봄에 이 7월에 오는 변화일을 또 불러드립니다. 그건 어떤 구조냐 하면 이 상승이 270 아니요. 상승이 271일이고 하락까지가 342일이에요. 그런데 이 6월 바닥, 이게 6월 14일이든가 2006년 여기서부터 이 271 변화일이 온단 말이에요. 와요. 근데 실제로는 278일까지 올라갔는데,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올라가는 게 365일을 떴는데,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가 363일이에요. 363일. 그 다음에 여기 780일짜리 대등수치, 그것도 아마 지난번 강의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2006년에 여기 떨어지고요. 자, 근데 이 파동 하면 크게 보면 상승 5파죠. 상승 1파와 2파까지의 눌림 시간이 여기와 여기에 와요. 271일과 342일이 여기 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언제냐? 7월. 이게 11월 30일이에요. 근데 11월 1일 상투치고 대시 상투쳐요. 제가 울산 상공에 있어 가지고 상투쳤다고 팔을 하고, 여기서 26일 되돌림에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조정 상당히 온다고 팔을 하고, 2008년 그래가지고 10월 달에 글로벌 금융위기 나가지고 폭락하고 790까지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등수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변화마디에 왔을 때 시장이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를 보여드릴게요. 7월 16일이 여기 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등수치 변화일이 제 기억에는 7월 19일 18일 월요일이네. 하여튼 16일 여기 와 있는데요. 지수는 더 올라갑니다. 이 당시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미래에셋에 어마어마한 이때 이제 장이 보세요. 여기입니다. 여기 장이 이렇게 대세 상승을 하니 엄청난 예금이 들어 수익 상품 예탁금이 들어와 가지고 막 기관이 질러댈 때입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약 거짓말처럼 변화일 딱 되니까 대형으로 대단히 많이 팔아요. 여러분 보이시죠? 이건 제가 그 상황을 기억을 하니까 캡처를 떠난 겁니다. 지금 와서 과거로 돌아간 게 아니라. 그런데도 지수는 더 올라가요. 1949, 80, 90, 2000까지 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제 기억에는 한 9일 정도 더 가는 것 같던데.
왜냐하면 고가저가 차이가 좀 있으니까. 하여튼 외국인들은 팔아대고요. 국내 기관이사가 더 올랐다가 엎어져 버립니다. 자, 여기까지 가죠. 7월. 근데 변화일은 그 앞에 왔고요. 근데 외국인들이 팔아도 국내 기관에 사다 결국은 엎어져 버려요. 폭락이 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이미 상투치고요. 여러분 이걸 제가 복귀를 안 하고 그냥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해하십시오.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는 여기까지 갔는데 두 개의 시장 비교도 보여드렸듯이, 자, 죄송합니다. 이거 설명드리는 게, 여러분 제가 이걸 설명드리기 전에 뭐 늘 하던, 옛날에는 늘 하던 거라서 그냥 꺼냈더니 제가 미리 복습을 안 하고요. 방송 예행 연습을 안 해보고 하다니까 이런 쪽에 조금 이런 오차는 있는데 좀 이해하십시오. 이제 이 그림은 이제 2007년도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이거 7월 13이니까 이 주간이잖아요. 그죠? 다시 앞으로. 이 271 변화일 오던 자리에 이미 상투를 치고 종합주가 지수만 며칠 더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278일까지. 그럼 양편 넣기 9일이잖아요. 271에서 1, 2, 3, 4, 5, 6, 7, 8까지 양편 넣기 제가 9일 더 갔다 그랬죠. 1절. 그게 이 이야기입니다. 그림이 자꾸 왔다 갔다 해도 좀 이해하십시오. 다시요. 일목 변화일은 여기 왔고요. 그런데 기관이 사가지고 좀 더 가더니 결국은 무너지는데 외국인은 변화일 지나가니까 팔더라. 자, 이번 장이 특히 이제 2018년 하락 때 외인기관이 워낙 같이 팔아가지고 우리나라 증시가 주변국 대비해서 좀 많이 빠졌었고요. 그 다음에 2020년 3월에 빠질 때도 진짜 어마어마한 폭락이 왔잖아요. 그래서 뭐 일설에는 헤지펀드나 이런 데서도 지금 뭐 속된 말로 계좌빵꾸나게 생겨가지고 있는 대로 팔아가지고 돈을 만든다. 금이고 원래 위험자산 금은 올라가야 되는데 금도 왜 빠졌을까 이런 분석 중에 보면 돈이 되는 건 다 팔았다. 한국 팔고 그죠? 한국 ATM 그러잖아요. 돈 뽑아먹기 좋다고. 그리고 문제는 그때 이제 빠지면서 많이 팔았고요. 2020년 3월 19일 바닥 찍고 올라오는 기간에도 그죠? 외국인 대비는 얼마나 팔았습니까? 기관도 팔고요. 그래도 장이 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기법이 이번에는 안 맞아요. 무슨 소리냐면 시장을 움직이는 주포는 메이저, 그죠? 결국 외국인 기관이잖아요. 특히 외국인.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에서 큰 줄기는 외국인 수급이에요. 근데 단기 가지는 외국인 선물, 뭐 매수 누적, 매도 누적, 파생시장 획도독으로 좀 오잖아요. 그게 기관이 거드느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완급 조절이 되고요. 그리고 주포는 외국인이라고요. 그러니까 변화일이 와가지고요. 이번에 상투다 바닥이다 할 때 외국인들의 행동, 기관의 행동을 잘 보는 거죠. 그래서 바닥을 찍고 돌아가는데 외국인 기관이 들어왔고 그 시장 주도주가 뭐 삼성전자를 위시한 수출주,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굴뚝주, 이런 그래서 전통적 우량주들이 가면서 가면은 이건 진짜 개인들이 사고 잡주가 뜨면 이 시장 반전에 대해서는 의문부호를 달고, 그 다음에 시장이 변화일이 왔지만 많이 올라가지고 변화일이 왔지만 지수가 좀 흔들리긴 해도 외인기관이 계속 사고 있고 개인들만 좀 팔고 이러면 들어가는가? 그런데 변화일이 지나가면서 외인들이 본격적으로 팔아대면 그 상투라도 봐도 되고, 이 경우에는 특수하게 당시 워낙 자금이 많이 들어왔던 수익증권 엄청나게 자금이 들어왔던 미래에셋 이런 쪽에서 사서 이렇게 조금 더 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폭락을 합니다. 이전에서 보세요. 1800으로 막 내려박죠. 이 자리가 271 변화일 자리가 이러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V자로 다시 올라가는데 보세요. 342일이라고 하는 변화일이 있죠. 이 342 변화일이 2007년 제 기억에는 10월 30일입니다. 그런데 10월 1일 갔다가 하루 오차 주고 빠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일이 이 파동을 기반으로 해서 보는 것이 기본적인 겁니다. 변화일을 잡을 때 수많은 날들이 오잖아요. 기본 수치도 오고 하는데 기본 틀은 뭐라 그랬죠? 이 앞 시간에 파동이 뼈대다. 크게 보면 이게 상승 5파 쳐버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래가지고 이러면 2008년 금융위기. 그래서 이때도 또 TV 나가지고 제가 봄에 10월달에 장이 많이 빠진다고 예고를 했었던 그러한 시절입니다.
그리고 뭐 황우석 교수 줄기세포도 여기 있는데 그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넘어갈게요. 그것도 일목요변화일이었습니다. 이거네요. 이게 아마 미즈메디 노승일 이사장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줄기세포 없다 그럴 때 있죠. 아마 이게 그때 거라고 제가 막 캡처를 떠났을 거예요. 그때도 월요일부터 제가 TV 방송하면서 제가 요 몇 달 쉬다가 이번 주에 이렇게 딱 TV 지금 시황하는 것을 나는 묘한 인연으로 느낀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주의하자 그랬는데 인가 모르겠네요. 여기 있네. 여기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림이 여기 나오네요. 황우석 쇼크 줄기세포 없다. 예? 줄기세포 없다가 12월 15일이에요. 여기가 343일 대등 수치에 343일 대등 수치에 76 일목 기본 수치 오는 날인데 여러분 이게 참 거짓말처럼 거기서 장 마치고 발표를 하니까 그 다음날 개발하게 버리죠. 그리고 중소형주는 이 고점을 못 벗겨요. 다만 종합주가지수 대형업종지수는 여기서 쉬고 다시 좀 더 갔는데 이 중소형 업종지수와 이런 것들은 다시는 2위로는 못 갑니다.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날 악재가 변화일에 맞춰서 터졌다는 그 이야기고요. 이런 건 넘어갈게요. 이거 사례는 다음에 제가 또 더 말씀드릴 겁니다. 이건 2002년 10월 12일 6976 변화일 개선해 놓은 거 여러분 사례 말씀드렸습니다. 주봉도 226주가 거기 왔다 그랬고요. 자, 그래서 좀 엑셀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공개된 장소에는 제대로 보여드리는 건 처음이에요. 처음인데 저는 뭐 지금은 먼저 오픈을 다 합니다. 뭐냐면 이건 일봉입니다. 일봉. 그래서 여러분들 차트를 꺼내놓고 줄을 껐는데 줄을 껐다 보면 너무 긴 건 힘들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엑셀로 저는 1989년도에 은행에 있다가 2월 달에 이제 경력직으로 넘어왔고요. 89년 3월 27일 날 점포를 개점했는데 4월 3일 날 상투를 칩니다. 상투를 쳐요. 2002년 4월 17일에 서울에 스카우트 해가지고 왔는데 4월 22일 날 상투를 쳐요. 5일 있다가 저는 움직이면 경천동지할 일이 생깁니다. 제가 태어난 날 전후로 4호 태풍이 불었고요. 그래서 저는 풍운하다 그러는데 우리 제가 이제 증권시장에 와 개점한 날짜로부터 지금 일수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수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6월 6일 날 제가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8,153일을 개장 일수 기준입니다. 겪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큰 것들이죠. 1989년 4월 3일, 4월 1일 여기가 이제 상투입니다. 종가상으로는 4월 1일 날 17.77포인트고요. 장중으로는 1015포인트 상투. 그 다음에 이게 이제 92년 8월 456까지 빠졌다가 1994년 11월 9일에 1145포인트 우리나라 당시 대세 상투. 그리고 외환위기 IMF 겪으면서 98년 6월 16일 277일 바닥, 2001년 9.11 바닥, 2003년 3월 17일 미국 이라크 공격하던 참여정부 시작 시점. 그리고 아까 보신 제가 그 271이라고 342일 대등수치 변해 보여드렸죠. 그게 10월 30일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11월 1일 날 그 다음 날 상투를 쳐요. 상투를 칩니다. 이 대세 상투. 그 다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바닥. 그 2009년 미국은 2009년 3월 3일 바닥이고요. 그게 올라와가지고 2011년 4월에 상투를 치고 5년 동안 박스를 치다가 2016년 2월 2월 여기서 바닥을 찍고 2년 동안 올라갑니다. 2년 동안. 2018년 여기 대세 상투를 치죠. 그리고 나서 장이 뭐 빠졌다가 반등했는데 2020년 1월 20일 날 여기가 2월이지만 1월 달에도 바닥이 우리 쌍바닥이거든요, 이게. 우리는 2월 바닥이고요. 미국도 다우, 나스닥, S&P 500이 1월과 2월로 바닥이 이렇게 갈라집니다. 하나는 1월 바닥, 하나는 2월 바닥인데요. 여기 2016년, 2018년, 2020년 이게 상투로 대등수치 상투로 온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게 경고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3월 19일 폭락바닥이고요. 여기 왔을 때 일수들을 체크를 해놓고 여기 여러분 일부는 지금 제가 지워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거 보셔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닥 찍을 때 과거로부터 이날은 157일에 해당하고 760일에 해당하더라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3월 19일 날 가보세요. 228 대등수치 다음 날이고 42 변화일이 있고 여기는 지금 장기 일수니까 26 변화일은 빠져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참 그 시기 이번 6월에 물론 또 이거는 장기라서 그렇습니다. 52 변화일 뭐 여기 지금 있고 그 다음에 7월 초 되면은 뭐 오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계속하면요. 이거 보여드리면 낫는데 내년 1월 달 큰 변화일까지 나와요. 안 보여드릴게요. 여기 제가 일부러 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설정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라는 장기 일수. 이 주봉. 주봉. 주봉을 한번 가볼게요. 스봉 바지도 아니고. 그 6월 여기에 지금 226 기본수치, 76 기본수치 이게 옵니다. 미국은 지금 6월 첫 주에 왔고요. 다우 주봉. 어디 갔노? S&P 500 주봉으로 가볼게요. 여기 있는 숫자들 여러분 함부로 기억하면 안 됩니다. 미국은 보세요. 6월 첫 주에 그죠? 226, 76에 와 있죠. 그래서 229 대등수치도 와 있고요. 요거는 1월 바닥이냐 2016년 2월 바닥이냐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 다음 주면 17주인데 지금이 제가 6월 6일 날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 주간은 써먹었습니다. 여기까지 달성했어요. 이 주말까지 지금 미국은 바짝 올려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 이제 월요일 8일부터 시작하죠. 그럼 미국은 17주가 되고요. 우리는 여기에 226, 76, 13 이렇게 기본수치가 와요. 그래 요 앞에 제가 그림들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일봉과 주봉 이런 것들이 많이 겹치면 상투 칠 위험이 굉장히 커요. 게다가 급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것이 오니까 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이 시장이 미쳐가지고 중간에 지금 안 쉬고 달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하락 조정으로 만약에 오지 않고 기간 조정으로 가버리면 7월로 또 가는 겁니다. 제가 이걸 뭐 나중에 보시는 분들이 이 말이 맞았다 안 맞았다 할지는 몰라도 저는 그런 식으로 정거장을 여기 그죠 설정을 해보는 거죠. 이런 것이 계속 가다 보면 여러분들 내년 1월에 가서 안 보세요. 다른 건 무시하고요. 내년 1월에 가가지고 52, 70이 또 뭐 다른 것도 좀 있는데 제가 이거 지웠습니다. 맥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시장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저도 모릅니다. 1월 중간에 막 조정을 받더라도 1월까지 올라가 있을지 그때 되면 빠져 있을지. 지금 제가 2020년 6월 6일 날 녹화를 하면서 쓸데없이 2021년 1월 지금 이것까지 보여드리는데 아무튼 여기 가면 주봉이 여기는 두 개만 표시해놨는데 다른 거 큰 거하고 좀 걸리는 게 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제가 기준으로 나름대로 계산해 가면서 전에 보시면 2012년에 미리 그죠 이번에 뭐 3월에 온다 10월에 온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중간에 보면 뭐 자꾸 이런 게 와요. 10월 달에도 오고 일수로 가면 일수대로 또 다른 것들이 오고 이럽니다. 그럼 이 속에서 잘 골라내야 되고요. 그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뭐 3342 막 겹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진짜가 뭐 어딘데 그죠? 실제로 시장 가는데 예를 들어서 10월 여기 상투 칠 수도 있고 여기 상투 칠 수도 있고 이러면 벌써 뭐 3주 4주 가버리는데 이러면 도움 안 되잖아요. 여기 9주구나. 그죠? 우리는 이게 이러면 퀴즈 게임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이렇게 다른 여러 가지 기법과 함께 마디들을 설정해놓고 실제 거기에 가까이 갔을 때 시장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현재 직전 파동과의 관계는 또 어떠한지 앞으로 더 무수한 어떤 파동들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압축해 나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이것부터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연습은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제가 여기 보면 이 안에 이제 과거 이제 주요 파동별로 일자들이 다 있지만 지금 다 볼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676
주는 내년 10월 둘째 주에도 와요. 과연 이때는 이게 위력을 발휘할지 안 할지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온다는 건 안다니까요. 그래 시간론의 장점이 예?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기술적 분석의 후행성을 극복했다 하게 해준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 가격 목표치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합주가 지수가 4,000포인트, 5,000포인트, 1만 포인트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미국처럼 아주 장구한 세월에 걸쳐서 우상방을 간다면 언젠가는 올 수도 있고 혹은 글로벌 경기나 뭐나 이런 것들이 이후로는 성장성이 떨어져 버리고 고만 이렇게 뭐 돼버리면서 도저히 뭐 5천 1만 원 못 가고 뭐 2천에서 3천 가고 말다가 어쩌다가 그죠? 그러니까 가격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은 그렇잖아요. 지구가 망하기 전까지는 정거시장이 문을 닫기 전에는 개장하는 어떤 날은 다가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파동을 넣고 뭘 넣고 이러면 언제 뭐 국지가 날이 오고 날이 있으면 아 그때는 파동이 어떻게 돼 있을까 세워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신 파워포인트에서 제가 과거에 언제 뭐가 온다 혹은 단도직입적으로 언제부터는 장이 빠질 수 있다 유가의 경우에 언제 바닥 찍겠다 이런 전망이 나갔던 것이고요. 그것이 내 전망하고 정확히 맞으면 어떻게 한다 강력하게 행동을 하고요. 내 전망이 맞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행동 수정해가지고 추세를 따라가는 겁니다. 지난번 50일 변화일에 50일 변화일이 왔지만 상투를 안 쳤잖아요. 그러니까 또 추세 타고 가고 하잖아요. 그죠? 그겁니다. 다음에 이거 지금 굉장히 지금 이게 길어지는데 이제는 변화일의 주의점을 이야기를 하기로 했으니 이건 일목균형표 이제 원전 한글판은 이미 나와 있고요. 이건 우리 쪽에서 이제 그 출판 전에 번역해 가지고 제가 원전 강의할 때 쓰는 자료인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 변화일 찾기를 한번 해볼게요. 모두 찾기. 아니요, 처음으로 가야 된다. 다시요. 189인가 그래요. 취소, 변화일, 모두 찾기. 180.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목균형표 완결편 안에 변화일이라고 하는 말이 189번이 나와요. 189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시세 분석하면서 변화일이라고도 하지만 변화일 그러니까 현재 시세를 당시 분석해 나갑니다. 변화일에 대한 기법을 설명하면서도 변화일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을 상대로 이걸 이야기를 다 해봐야 여러분이 이걸 정말 제대로 배우는 사람 아닌다면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189번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속에서 몇 가지 제가 전해드릴 내용이 있는데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야기 드리는 내용은 균형표 원전의 일부를 이렇게 소개를 드릴 겁니다. 이건 뭐 저작권이 저한테 있으니까 이거 올려놔도 관계없어요. 그다음 원전 출판된 그 한글판 책 원고는 따로 있고요. PDF 파일로 된 게 따로 있고 이거 제가 우리 쪽에서 번역한 겁니다. 자 여기서 좀 볼게요. 사실은 이걸 강의를 나눠야 되는데 너무 길어져서 그냥 보시는 게 보시라고 균형표의 적용상 주의점이라고 했으니까 우선 이걸 좀 볼게요. 일목살인입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가격보다 시간이 몇십 배 중요하다. 제가 그랬죠. 가격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특정 종목은 만원에서 놀고 특정 종목은 10만원에 놀고 50만원 놀고 그죠? 특정 종목은 2, 3천원, 200, 300원에서 놀아요. 각각 다르잖아요. 그런데 시간은 어떻다? 동일 시장에 와 있으면 동일한 시간 주봉이 가요. 시세는 가격폭이 아니고 시간이다. 개인 이론이라고 들어보셨죠? 거기도 보시면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변화일 잡는 거. 변화일치는 90% 정도는 이해가 될 거다. 근데 나머지 한 10%는 대단히 어렵다. 변화일 결정에 그 한 5, 6시간 걸리고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정도 이럴 때는 뭐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굉장히 변화일 잡기 힘든 때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변화일을 잡는 것과 거기서 실제 시세가 뒤집어지는 건 또 그다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를 골라내는데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번 장도 아마 일부에서는 그냥 시간만 이야기를 하면 여기 52, 76 가지고 이미 지난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76일이 여기잖아요. 이게 언제입니까? 이게 수요일이죠. 수요일 목요일이거든요. 6월 3일하고 6월 4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로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 또 이번에 이 장 바로 빠진다고 이야기를 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저는 이 시장이 요 앞번에 녹화를 다시 떴죠. 이게 만약에 다중상투가 되거나 오버슈팅이 되면 월요일까지도 봐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릴 거고, 그죠? 바로 상투 치고 빠진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여기서 살짝 경계를 하되, 롱 포지션 오버나이스를 해왔으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가고요. 스펜 1, 2, 3, 4, 5까지 있는데, 이거 넘어갈게요. 이건 지금 설명 못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수치와 대등수치. 이건 일목 강의를 앞에 해놨기 때문에 그걸 보셔야 돼요. 지금 이거 이야기 하려고 아닙니다. 근데 그 안에서 보면 일목사님이 추려놓은 것 중에 10개가 있어요. 10개가. 9, 26, 33, 65, 172, 그 다음에 17, 42, 129, 200. 근데 226 변화일이잖아요. 여기에 보면 200에서 257이라고 해놨죠. 이거 좀 이상하죠? 예?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걸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시장이 한 200일 정도 한 방향 가면은 거기서부터는 상투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과거 파동을 보시면 203일 만에 상투 치거나 뭐 220 와서 상투 친 것도 있고요. 좀 더 연장이 걸리면 240일 가는 경우도 있고 해요. 예.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한 파동이 이 정도 와버리면 이게 거의 10개월에서 12개월 파동이거든요. 한 달에 한 20일 정도 개장하거든요. 그러면 그 큰 장은 대세 측면에서 보면 뭐 거기서 한 달 더 가나 보름 더 가나 상투는 이럴 수 있는데 우리처럼 매일 장을 보는 사람이 이래버리면 좀 짜증나죠. 이게 뭐야 뭐 200일 상투도 아니고 250일 그러니까 226을 기준으로 딱 두고 거기서 정확히 뒤집어지면 보다 확실한데 장 상황에 따른 그 앞이나 그 뒤. 그런데 이 정도 올 정도면 일직선으로 가겠어요. 중간에 파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파동들에서 또 잡아 나가다 보면은 거기에 뭐 33이 와 있네, 42가 와 있네, 65가 와 있네 이러겠죠, 그죠? 그런 걸 이제 종합해 나가면서 이걸 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선은 일목사님이 추리는 요게 있고요. 이것도 지금 이게 설명을 여기서는 못 합니다. 여러분 원전 강의 받으실 분이 아니니까 그 숫자들을 각각 조합하면 이런 숫자들이 이제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외우려고 하면 안 되고요. 그 안에서 일목균형표의 기본 수치가 파동에 이 안에 이제 각각 어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것이 합쳐지다 보면 오래 가다 보면 500짜리도 있고 300짜리도 있고 뭐 이렇다는 이야기고요. 이걸 숫자가 너무 많은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다 써먹으라는 이야기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니까 이것도 내용 궁금하면 원전을 안 사신 분들은 잠깐 스톱 누르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이제 원전에 나오는 내용을 추려 놓은 건데 9일이 이제 일절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살짝 앞뒤로 이런 식의 여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디에 주로 나타나느냐고 적었는데 너무 많아서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최초의 상승 파동이나 하락 파동, 중간에 뭐 눌림목, 마지막 급등할 때, 그러니까 이게 주로 이런 게 자주 나타나고 바닥에서 탈출 시에도 이게 자주 보이는데 그런 이야기고요. 상승장, 하락장에서는 본격적인 내리면서 일시적인 정지가 나올 때, 하락하다가 되돌아갈 때 한 9일에 한계를 보인다든지, 그러니까 이건 통상적으로 이럴 때 나온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지금 제가 또 공개해 드립니다. 이걸 뭐 다 외워가지고 쓰려면 힘들죠, 그죠? 머릿속에 이해를 하셔야 돼요. 대등수치도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알 수 없는 시장. 변화일도 뭐든 하다 보면요. 도저히, 여기서는 정말 답이 안 나온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알 수 없다는 상태만 인정하고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신에 내가 충분하게 분석을 해놨기 때문에 요 며칠 지나면 시장이 자기한테 보여줘요. 우리한테. 결국 나는 연장한다. 아니면 여기서 쉰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내가 지금 확정을 못 내릴 것 같으면은 그렇게 뭐 준비만 해두라는 이야기가 그다음에 이야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목사님 이 책을 쓰던 1970
민년 당시에도 신문 잡지에 보면 텔레비전 라디오에 보도 다 지는 안 돼. 이거는 원래 이제 장사를 하니까 그렇거든요. 그죠? 다 안 돼. 뭐 지가 제일 잘한대. 시세를 모른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일목산이는 일본에서 시세 신이라 불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이분은 어떻게 합니까? 시장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 자기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섭섭하다는 거죠. 씁쓸하다, 쓸쓸하다. 도대체 항상 시세를 아는 사람이 세상에 있나 말이에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돼요. 절대로 모든 시세는 알 수 없다. 그런 상황 하에서 최대한 준비해놓고 내가 내 힘이 닿는 한 예비 계산을 해놓고 간 거요. 그리고 이렇게 예비 계산을 해놓으면 전혀 모르고 그냥 엉벙덤벙 가는 사람보다는 뭔가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대응이 빨라진다는 이런 장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예, 이게 싫으면 그냥 추세 보고 가고요. 모를 때는 안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이러다. 일몰과 일출같이 시세가 어둡다가 갑자기 밝아지는 사람, 대호 확철 확 깨닫는 사람, 요런 거. 예, 그리고 아마추어가 돈을 벌 때도 있고 전문가가 손해 볼 때도 있는데 아마추어는 자기가 그죠? 대어 낚은 것만 이야기하고 전문가는 손해 본 것만 말한다. 이게 그 아마추어와 전문가의 차이점이다. 이런 말이 있고요. 여기서 보면 뭐 백수도인한테 가르침을 받았는데 성공을 말하지 말고 다만 실패를 직시하고 그것을 참여하라. 그러면 큰일을 이룬다. 성공한 것만 말하지 말고요. 실패한 것을 떠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걸 내가 분석하라는 거죠. 참여한다는 것은 그죠? 여기서 내가 왜 실패했을까? 왜 잘못 봤을까? 그죠? 그러니까 실수를 줄여나가면 성공 확률이 높아지죠. 그죠? 저도 여기 나와가지고 아까 잘 맞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이제 공부를 자극하려고 하는 거죠. 에? 일목만 배우면 모든 것을 맞춰 나한테 오라. 나에게 길이 있나니 나를 따르라.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저를 따라오시면 제가 안 하는 알려드리겠지만 그런 이야기. 제가 지금 이건 그러니까 일목산인 이분이요. 기법만 무슨 전자제품 설명서처럼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자기 관을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해요. 책에 뭐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지만 건 3분의 1은 이런 주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베나일이 전환을 안 하면요. 베나일은 원래 상토 바닥 찾는 기법이잖아요. 전환하지 않으면 상승은 연장이 걸리거나 하락은 가속도가 일어나요. 우리가 오버슈팅 그러잖아요. 미쳐버린 장이니까 파죽지세고 기호지세 호랑이를 탄 시세는 베나일이 왔는데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 시세도 있다고 이분은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경우는 이제 대부분 하락시세가 원래 파괴력이 크잖아요. 그죠? 공포의 힘과 에너지를 분석을 해보면 사람이 예? 기쁨에 넘쳐서 하는 행동과 공포에 나오는 행동을 계량화시켜서 만약에 비교를 할 수 있다면 공포 쪽이 크다고 해요. 그래서 폭락이 폭등보다 더 파괴력이 크죠. 비단 주가가 빠지니까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대체로 베나일이 작동하러 깨고 내려간다면 하락시세의 특징인데 상승세도 드물게 있다 그랬거든요. 제가 이번에 이런 걸 보여드리는 게 저는 계속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없을 수는 있는데 자신이 없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너무 화면만 볼까봐 분명히 이것은 대단한 기법이에요. 이 기법이 있음으로 해서 미리 몇 달 앞 혹은 몇 년 앞의 어떤 파동과 이런 걸 그려낼 수는 있는데 그려낼 수 있습니다. 일목을 아주 잘하게 되면 그림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하여튼 그림은 그려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맞으면 아까 보신 것처럼 그렇게 막 뒤집어대는 거고요. 예. 그런 한편으로 시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예. 또 거기서 연장이나 가속화도 일어나기 때문에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대비책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분은 일종의 설명을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을 좀 가져올게요. 제가 컴퓨터 바탕화면이에요. 그림을 좀 가져와 가지고 오늘 강의가 또 길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여러 개를 하는데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변화일이 오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건 지금 시간이 너무 지나서 많이는 못하고 간단하게 일단 좀 추려놓고
예,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는 중이든 내려가는 중이든 방법은 똑같습니다. 변화일이 와가지고 목표치도 달성하고 내가 볼 때 완벽하다 싶으면 이미 가져온 것을 차차 정리는 해볼 수 있고요. 일목사님 말씀이 이제 특히나 신용으로 샀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러니까 아직은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갈 수도 있고 상승 연장이 걸릴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고 횡보할 수도 있고 그죠? 세 가지 방향이 우리 앞에는 주어져 있어요.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정말 그 내가 봤을 때는 굉장히 큰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들면 우선 여기서부터 예를 선물로 치면 미리 매도를 치거나 대주를 치거나 인버스를 사거나 그게 아니라 내가 가져온 ETF 레버리지나 신용 같은 거 이름하여 지렛대 효과 레버리지 걸린 건 좀 팔아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팔아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용기가 있다면 미리 매도를 들어가 보되 딱 일정 폭의 어떻게 리스크 손절선 정하고 내가 이만큼 리워드 노리는데 이건 나름대로 또 이제 자기가 그죠 뭔가 기법이 정립되어 있어야 되고 우선은 정리 쪽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나가면서 변화일 당일 와가지고 삭개다가 말하는 상투 패턴 있잖아요. 갭으로 도지가 떠버린다든지 혹은 뭐 이렇게 예 뭐 예를 들어서 위로 긴 여기에 뭐 음봉이 달린다라든지 그죠 뭐 대음봉이 떠버린다든지 예 여기 양봉이 있는데 그전에 양봉인데 이 변화일 날 이렇게 음봉으로 쏟아버린다든지 그래 이러면 D 당일 혹은 이제 D 플러스 1일 1일 날 이런 패턴이 나온 거예요. 그전날 변화일이었는데 안 그래도 상투되기 쉬운 봉이 나오더니 개바라게 음봉을 꽂아버리네. 이러면 이제 상투 가능성이 커지잖아요. 그죠? D 플러스 2 연속 다 두들겨 패네. 자, 그 다음에 단기선 예를 들어 5일선이라든지 이탈하네. 자, 지선 이탈. 그 다음에 수급. 요즘 좀 안 그렇다 그랬잖아요. 그죠? 워낙 뭐 올라가는데도 외인이 팔아대고 오히려 지금은 이제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안 가던 삼성전자 가고 이러니까 지수가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만기 있고 이랬다고 계속 뛰어겠다 그러면 자원 또 가는 거죠. 뭐 변화일이 오고 말고 뭐 그 다음으로 또 연장되는 거죠. 42에서 연장되는데 52 왔고요. 또 연장되면 할 말 없습니다. 또 가는 거예요. 뭐 65를 가든 아니면 중간에 가든 그 대신에 여기서 워낙 쟁겼으니까 여기를 간다 하더라도 제가 좀 흔들 수 있지. 예? 양력 6월 중순 이런 것들도 수직으로 날아간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습니다. 근데 과거 같으면 제가 2007년 7월 상토 보여드렸죠. 그죠? 예, 7월 16 이렇게 지나가면서 외국인들은 뭐 여기서부터 노다지 팔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국내 기관 때문에 양평 넣기 9일 더 갔다가 271일이 대승수치인데 278일까지 갔다가 쏟아져 내렸다 그죠. 16일 동안 폭락을 해버립니다. 근데 수급이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외국인들의 시장 영향력이 지대한 경우에 자 변화일을 지나면서 말입니다. 확인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봉에서 패턴이 나오거나 지선 이탈 이런 것들 수급의 큰 변화 아니면 전혀 예기치 못하던 큰 악재의 출현 그죠? 이런 건 시장 내부적 요인이고요. 시장 외부적 요인은 전혀 예상치 못한 큰 악재 같은 거. 예? 큰 악재 같은 거. 2003년 3월 21일 미국 이라크를 공격하면서 뭐 이런 게 발생된다든지. 그죠? 76 변화일에 9.11 테러가 터진다든지. 외부적인 어떤 사건. 모르죠. 뭐가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기 오면 2011년 3월 11일입니까? 일본의 쓰나미 발생. 일목이 변화일이었어요. 제가 하나 대투증권 강당에 한 2,300명 모인 앞에서 3월 11일 달력 동그라미 치나라 했거든요. 이날 일본 쓰나미가 터져버려요. 이걸 한번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했더니 어떤 사람이 또 한국말도 못 알아들어요. 제가 쓰나미 터진다고 예고한 게 아니잖아요. 3월 7일에 뭐 일목이 변화일이 오네요 했는데 그날 쓰나미가 터지더라는 거지. 꼭 이야기하면 엉뚱하게 듣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뭐냐? 외부적 요건이 바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하죠? 변화일을 잡아놓고 있는데 미리 팔거나 아니면 확인하는 방법. 이외에도 있지만 너무 많으면 여러분 어려워지고요. 예, 그런 노하우들은 또 여기서 쉽게 공개를 못하니까 요 정도까지 수급, 기술적으로 패턴.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자, 빛이 강하면 그림자가 어떻다? 짙다. 이 미술이나 사진에서 콘트라스트, 하이라이트, 뭐 다크사이드 그러고 그죠? 맞잖아요. 예, 여기 물체가 있는데 해가 쨍쨍할 때 그림자가 짙죠.
인물 사진을 낮에 찍으면은 얼굴에 이런데 뭐 우리나라 동양인은 얼굴에 좀 덜 입체적이지만 코 밑이나 눈 밑으로 그림자가 져요. 그래서 플래시를 치거나 예, 보조광을 넣거나 은박지 반사판을 대거나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구름이 낀 날은 빛이 부드러워요. 빛이 확산이 돼버려 가지고 그럼 그림자가 없을 수도 있고 희미해요. 자, 우리가 변화일을 노리는 목적이 뭐였죠? 올라갈 때는 일단 상투예요. 상투라면 그 뒤에 하락을 전제를 하잖아요. 그죠? 그랬을 경우에 상투가 되는 조건은 느릿느릿 가다가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어떤 경우냐면 초반에 시세가 많이 난 경우. 포물선 운동. 갈수록 매수 힘이 약해져. 그럼 이게 쉐이기형이 발생됩니다. 쉐이기형이. 예? 워낙 와가지고 이제 힘이 점점 빠지는 거예요. 공중으로 쏘아 올린 공이 포물선 운동. 이거 여러분 이해되시죠? 단위 시간당 올라가는 각도, 올라가는 폭이 좁아져요. 점점 힘이 빠지다가 떨어지죠. 이런 케이스가 하나 있고요. 또 반대 케이스는 이거죠. 어마어마하게 쏘는 거죠. 이건 뭐다? 올라갈 때는 엄청 기분이 좋은데 어떻다? 소진. 소모로 본다. 그렇죠. 행보론에서. 근데 이걸 절대적 계량화를 못한단 말입니다. 몇 퍼센트 뜨고 며칠 뜨고 봉이 몇 개 가면 그따가 아니라 9개 뭐 11개 13개 이상 양봉 나오면 최상의 행보로 해가지고 상투적이 딱 좋다라고 이런 이야기는 하지만 딱 몇 개면 상투다 이렇게 이야기는 어려워요. 사케다의 신수법칙, 신가법칙이라고 8수, 10수 이런 말이 있어요. 신가 경신에 가는 게 이 정도 나오면 예? 이 이상 올라가는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그 확률로 따지면은 뭐 98%, 95% 이런 식으로 상투치기 쉽고 나머지 아주 특수한 경우에 조금 더 간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가 짙을 수 있는데 빛이 강할수록 파죽지세, 기호지세니까 여기서 잘못 미리 선물 매도 치고 인버스 들어갔다가 그 한 두세 방에 엄청 위로 올라가가지고 사람을 아주 그냥 그죠 후달리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일목의 변화일이 반전이 쉬워지는 조건 중에 하나가 강세가 있어요. 이게 딜레마예요. 엄청나게 강한데 이럴수록 상투를 친다. 또 반대로 엄청나게 강하면 오버슈팅 파죽지세 간다. 이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공부용으로 일단 공부용으로 여기서 떨어질 때 그죠? 폭락이 오면 올수록 사실은 바닥 찍기 좋잖아요. 우리가 투매, 3투매는 받아라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죠? 패닉에 빠지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러다가 결국은 상투를 칠 건데 그것이 일수가 걸리고 가격 목표치가 걸리면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렇게 확률이 높으면 신용으로 가져온 거나 이런 건 좀 팔아봐도 된다 그랬고 그죠? 진짜로 하방을 노리고 들어가는 하방 포지션을 잡거나 이러려고 하면 아까 보신 거 옛날 같으면 외형수급을 본다든지 아니면 기술적 분석에서 봉에서 상투 패턴이 뭔가 나온다든지 지선 이탈이 나온다든지 최소한 이틀 이상 연속타로 빠지는 그런 어떤 것이 나온다든지 외부적인 악재가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올려놓고 시간 조정을 하다가 또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시간 조정 이후에 떨어지거나 이럴 수도 있고요. 예, 급할수록 떨어지기 쉬운데 그러니까 이런 각각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지켜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아니 한 번 팔면 다시는 못 사는 것도 아니고요. 한 번 사면 다시는 또 못 파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돌아서서 바로 사고 팔 수가 있으니까 지켜보다가 예, 장이 진짜 노리던 상황이면 또 그에 맞춰 대응을 하고요. 아니면 그 다음 동작으로 따라가고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 이렇게 따지지 다른 사람은 변화를 안 따지니까 알고만 가다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예, 변화일에 대한 대응을 해 나가시고 연구를 하고 이러다 보면 일수가 딱 와가지고 제가 아까 파워포인트 보여드린 것처럼 절묘하게 뒤집어대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예, 뭐 이건 갑자기 패다 보는 거 나오는데 이런 건 제가 여러분 만기일에 제가 시간 예고한 거예요. 그 위에 뭐 빠져버리는 이런 거. 예. 11시 15분에 제가 예고했는데 여기서 이 시간마다 있고요. 실제 바닥 찍고 돌아가는 거. 제가 여러분 만기일 구간에 이런 시간까지도 불러두고 이랬었습니다. 예. 이거는 와운에서 실제로 방송에 이제 그 뒤에 확인시켜 주느라고 가져나간 그림이고요. 마치 예, 유가를 며칠 날 가격 하듯이 분봉해도 이런 식의 어떤 설정이 좀 가능하거든요.
예, 자, 너무 길어졌습니다. 근데 드릴 말씀이 많고 배워야 할 게 많으니까 길어졌고요. 이 다음부터는 예, 또 영상을 좀 잘라가지고 예, 여러분들 큰 부담 없이 하도록 하겠고요. 힘드시면 끝에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중간에 좀 보시다가 그죠? 예, 나머지 또 이따가 보고 이러면 되고요. 그걸 너무 뒤로 밀어버리면 앞에 걸 다 잊어버리니까 예, 여러분 스스로가 좀 보시다가 장안 썼다가 예, 머리 정리하고 되새김질도 좀 하시고 확인도 하시고 그런 다음에 또 보고 그럽니다. 저는 이제 제가 그림 내용이 아니까 막 이거 그림 띄웠다 저거 그림 띄웠다 하면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시기 힘드시잖아요. 그럴 때는 스톱을 해놓고 조금 예, 복습을 좀 해보고 그 다음으로 가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예, 여러분 마치면서 늘 드리는 말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도 감사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여러분 공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전달상에 좀 어색함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